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새벽 5시 20분이고요. 제가 나스닥 시장을 최근에 보면서 잠을 이 시간에 잔 적이 없어요. 불안해가지고요. 지금 오늘도 나스닥 시장이 장중에 마이너스 2.71%까지 이 저점 이탈과 정말 큰 폭을 하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마무리가 되었긴 하지만 상승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이제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 정도는 나왔지만 이게 아직 추세를 돌렸다고는 보기 힘들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과대 낙폭에 의한 단지 기술적 반등일 건지 아니면 진짜 추세를 앞으로 돌려줄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기술적 판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 할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 어제장에 마이너스 4%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뭐 공매도 때문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최대한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과는 주식 이야기를 최대한 멀리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에서 그런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삼성전자를 이제 앞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도 꽤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될 거라 보고 있고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오전 새벽장 여러분들 장 전에 꼭 집중해서 끝까지 꼭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그걸 봐야 돼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도대체 왜 박살이 났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 박살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또 오늘 시장 저희 장 전에 바로 새벽에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분명 어느 정도는 수급이 막판에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한 흐름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결국 트럼프 관세 이슈 이제 4월 2일에 발표를 하죠. 여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는 거고 공매도 재개로 인한 단심 투심 악화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월가 은행들에 대한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저께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한국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매도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일본, 대만은 4% 가까이 더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런 미증시 또는 불확실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죽어나갔던 시장인 거지 이게 뭐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다 공매도 탐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관세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 게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다시 한번 더 지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지속이 되어 가는 거고 이 트럼프 팀은 더 광범위하고 더 높은 관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4월 2일 또 수요일 마감을 앞두고 최대 20% 인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골드만삭스는 그런 이후에 경기가 침체될 확률을 20%에서 35%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가 둔화되지만 물가가 안 잡히고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능해지는 거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는 둔화되지만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3월 4월에 나오는 PCE 지수와 CPI 지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또다시 패닉장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삼성전자도 충분히 더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삼성전자가 HBM3E와 4까지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삼성전자 수혜주인 게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롱숏 펀드이죠. 롱숏 펀드 자금들. 그러니까 매수도 하지만 이렇게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펀드 기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면 그런 물량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숏을 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게 PBR이 1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영업을 정지를 하고 내가 남아있는 재고들,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만 다 팔아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2분기에는 또 반도체 쪽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들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된 게 맞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이제는 미국이 상당히 비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외 주식이 대세이고 지금 중국에 어차피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큰 낙폭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조정 단계는 분명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항상 또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MSCI 한국 ICJ ETF 시장이죠. 장중에 여러분들 거의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1.28% 정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전장부터 만약에 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끝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저는 관망을 해 나가면서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이제 4월 2일, 3일에 이 상호관세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스텝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삼성전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저는 만약에 주가가 지금 글로벌적인 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한들 이 박스권 내에서 다시 한번 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관세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은 무조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상승이 나온 이후가 문제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경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한 번 더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끌어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보고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고점 신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차트쟁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 게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런 임펄스 파동이 끝나면 최근에 조정이 ABC로 떨어졌듯이 우리가 타점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장부터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도움을 드릴 거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과 차트에 대한 분석, 장중 타점 앞으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분들마다 기본적인 자료들, 뭐 RSI, 추세, 그리고 뭐 엘리엇 파동,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 증시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료를 보고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좀 보여달라. 그래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오랜만에 또 공부하면 재밌고요. 또 오랜만에 공부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더보기라는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뭐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고,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 들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꼭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방 운영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멘탈이 터지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산은, 우리의 돈은,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과 자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우리가 친구와 행복, 가정의 행복, 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할 확률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제가 과연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프로였습니다.